그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소탕 작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오히려 자연의 섭리가 빚어낸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맹수도 무장한 인간도 아닌 작지만 용맹한 존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캐나다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불굴의 용기로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진돗개의 모습은 단순한 동물의 활약을 넘어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개가 대륙을 뒤덮은 거대한 재앙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야, 편안히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선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평화로워 보이는 캐나다의 광활한 습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재앙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뉴트리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설치류였습니다. 본래 남미의 늪지대에 서식하던 이 동물은 20세기 초 모피 산업의 유행을 타고 북미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모피는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농장에서 뉴트리아가 사육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피 시장이 붕괴하고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자 농장주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된 뉴트리아들을 자연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풀어주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는 생태계에 시한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뉴트리아는 가히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최대 20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경이로운 번식력은 캐나다 당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늪의 비버라는 별명처럼 뉴트리아는 물가의 식물 뿌리까지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위협은 땅을 파는 습성이었습니다. 강둑과 제방, 농경지할 것 없이 땅속에 미로처럼 굴을 파헤쳐 집안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단단했던 제방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농경지는 물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수생 식물이 사라진 습지는 황폐화되었고 그곳에 털을 잡고 살던 수많은 토종 동식물들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뉴트리아의 주황색 앞니는 철 성분 때문에 유독 단단했는데 이 이빨로 식물의 줄기는 물론이고 관계 시설의 플라스틱 파이프까지 갉아먹어 막대한 기반 시설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을 공식적인 유해 침입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덫을 놓고 총으로 사냥하고 심지어 독극물까지 동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리한 뉴트리아는 인간의 함정을 교묘하게 피해갔고 희생된 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국토를 보며 캐나다 환경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고 캐나다 환경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속수무책으로 번져나가는 뉴트리아의 공세 앞에서 전문가들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에 참석한 한 동물 행동학 전문가, 한국계 캐나다인인 데이비드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진돗개를 투입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진돗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충성심 강한 가정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냥개와 최첨단 장비로도 실패한 이 거대한 재앙을 고작 중형 반려견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은 그들에게 황당무계하게 들렸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몇 마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비글 하운드 같은 뛰어난 사냥개들을 투입했지만 이들조차 교활한 뉴트리아를
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뉴트리아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물속으로 숨거나 복잡한 땅굴로 도망쳤고 사냥개들은 그들의 흔적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일반적인 사냥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역설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냥하는 개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멧돼지와 같은 대형 맹수까지 사냥해 온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그는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 바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스스로 찾아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 백구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목표를 향한 집요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강인한 생존력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 집요함이야말로 물과 땅굴을 오가며 숨바꼭질하는 뉴트리아를 끝까지 추적하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돗개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고 목표한 사냥감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선별적 사냥, 본능이 있어 생태계 교란의 위험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또 다른 외래종을 들여온다는 발상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실패할 경우 쏟아질 비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지못해 김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전면적인 투입이 아닌 가장 피해가 심각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소규모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의구심 어린 시선 속에서 대한민국 진도에서 가장 뛰어난 수렵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진돗가의 10마리가 특별 수송기에 몸을 싣고 머나먼 캐나다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 위에는 한 국가의 생태계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축축한 습지에 마침내 진돗개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에 모인 환경부 관계자들과 현지 관리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보다 냉소적인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저 작은 개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는 묵묵히 진돗개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침내 10마리의 진돗개가 풀려나자 그들은 잠시 주변의 낯선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는 듯 보였습니다. 거봐. 저 개들도 어쩔 줄 모르는군. 한 관계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명령도 없었건만 10마리의 진돗개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라도 주고받은 듯 일사불란하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역할 분담에 따른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두세 마리의 개는 뉴트리아의 굴이 밀집된 지역으로 달려가 땅을 파헤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뉴트리아를 굴 밖으로 몰아내는 몰입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머지 개들은 뉴트리아가 도망칠 만한 예상 경로, 즉 물가로 이어지는 길목이나 다른 굴 입구 근처에 소리 없이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완벽한 매복조였습니다. 일부는 아예 물가 가장자리를 따라 순찰하며 뉴트리아가 물속으로 도망칠 퇴로 자체를 차단하는 차단조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켜보던 캐나다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봐왔던 사냥개들은 그저 냄새를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며 소란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각자의 임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몰입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뉴트리아 한 마리가 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물가를 향해 내달렸지만 그곳에는 이미 차단조 진돗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뉴트리아가 방향을 틀어 다른 굴로 도망치려는 순간 바로 그곳에 엎드려 있던 매복조 진돗개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녀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뉴트리아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진돗개는 뉴트리아를 그 자리에서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가볍게 물고는 김 박사와 핸들러가 있는 곳으로 유유히 돌아와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사냥이 생존을 위한 식탐이 아닌 부여된 임무의 완수임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계자들은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김 박사가 말한 스스로 판단하는 전략가라는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능과 전략,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빚어낸 한편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진돗개들은 수십 마리의 뉴트리아를 잡아들였고 그 효율성은 기존의 어떤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소에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파일럿 테스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테스트 지역의 뉴트리아 개체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파괴되었던 습지 생태계의 미묘한 안정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돗개 투입을 비웃었던 캐나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제 데이비드 김 박사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성공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획기적인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 뉴트리아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과 국가에도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보도자료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 몇 장을 언론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사진은 광활하고 거친 캐나다의 습지를 배경으로 진돗개 한 마리가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것처럼 수십 마리에 달하는 뉴트리아 사체들이 가지런히 탑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진돗개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마치 자신의 임무 완수를 보고하는 듯한 진중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비현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다. 영웅적인 게 캐나다를 구한 한국의 영웅 등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의 한 게시판에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진돗가의 사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사진을 확대하며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뉴트리아를 혼자 잡을 수 있는가? 사냥한 동물을 왜 저렇게 깔끔하게 한 곳에 모아두는가? 동물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하다. 개의 그림자와 뉴트리아 더미의 그림자 방향이 미세하게 다르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 즉 포토샵의 증거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과 추천을 받으며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인터넷 탐정이 되어 사진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진의 픽셀을 분석하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냈고 동물 행동학을 전공했다는 네티즌은 어떤 사냥개도 저런 식으로 전리품을 쌓아두지 않는다며 학술적인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급기야 캐나다 정부가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혹은 실패를 감추기 위해 총으로 잡은 뉴트리아 옆에 개를 세워두고 연출 사진을 찍은 것이 틀림없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논란에는 진돗개를 잘 아는 한국 네티즌들도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사냥 습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진돗개는 원래 사냥감을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습성이 있고 이는 그들의 높은 지능과 충성심의 증거다라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조작을 주장하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그렇게 진돗개의 위대한 업적을 증명하는 증거에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거대한 조작 스캔들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조작 논란에 캐나다 환경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누려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국제적인 사기극으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일부 언론까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진돗개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묻히고 실패한 정책을 덮으려는 정부의 파렴치한 거짓말로 역사에 기록될 판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데이비드 김 박사와 캐나다 환경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00마디의 해명보다 한 번의 증명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동물 행동학 전문가, 그리고 논란을 주도했던 가장 비판적인 네티즌 농객 몇 명을 캐나다 현지로 직접 초청했습니다. 모든 경비를 제공하고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자신감 넘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현장각 7월선치는 단체고체고전,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카메라를 켠 채 진돗개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예쇼의 허점을 찾아내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진돗개들이 풀려나자 초청된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지난 보고서에 묘사되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아니 그보다 더 경이로운 장면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진돗개들은 그 어떤 인간의 개입도 없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광활한 습지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굴을 압박하는 몰입꾼, 길목을 지키는 매복조, 퇴로를 차단하는 차단조, 이들의 유기적인 협력 플레이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사냥이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임무를 마친 진돗개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잡은 뉴트리아를 입에 물고 핸들러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그저 바닥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림을 내밀 듯 주인의 발치에 공손히 내려놓고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을 넘어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이자 파트너와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진돗개들이 가져온 뉴트리아가 한 곳에 쌓이자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 조작 사진과 똑같은 풍경이 눈앞에 재현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비판론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에는 경이로운 진실만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한 동물 전문 기자는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소통입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유해 동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이해하고 인간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인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돗개의 성공은 단순한 해수구제의 사례를 넘어 전 세계 야생동물 관리 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화학적 방법이 아닌 동물의 지성과 본능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진돗개는 사냥개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생태계의 해결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진돗개 프로젝트는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진돗개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뉴트리아는 자취를 감추고 파괴되었던 습지는 경이로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는 다시 수생식물이 자라났고 그곳을 떠났던 새들과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는 법입니다. 뉴트리아라는 강력한 포식자가 사라진 습지 생태계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순찰을 돌던 베테랑 진돗가의 마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녀석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목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뉴트리아를 마주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본능적인 공포와 강렬한 경계심이었습니다. 마루의 시선은 어둠이 짙게 깔린 늪지대 건너편,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수풀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뉴트리아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위험한 존재의 희미한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진돗개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포식자가 회복된 생태계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캐나다를 구한 영웅, 진돗개 앞에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패배나 비겁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 6강식의 법칙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이 이야기는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용기와 예상을 뛰어넘는 깊은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작지만 용감한 한 진돗개가 마주한 거대하고 위협적인 도베르만과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송곳니나 발톱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든지 그 놀라운 반전의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편하게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 따스한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고 바람은 오래된 감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나지막한 노래를 부르는 곳. 이곳에 김씨 할아버지와 그의 충직한 반려견, 진돗개 마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마을의 명물이었습니다. 융이 나는 새하얀 털과 늠름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 영리함이 가득 담긴 검은 눈동자는 전형적인 진돗개의 기품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성품은 유별나게 온순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제 아무리 귀를 잡아당기고 꼬리를 만지작거려도 마루는 그저 묵묵히 받아주거나 귀찮다는 듯 혀를 낼름거리며 아이의 뺨을 핥아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게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데려온 작은 강아지. 마루는 할아버지의 적적한 일상에 스며든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루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고 마루는 언제나 할아버지의 보폭에 맞춰 반 발자국 뒤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진돗개의 유명한 특성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는 평생 단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마루에게 김씨 할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고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걷는 마루의 모습은 그 충성심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마루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산책길에 유난히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예쁜 조약돌을 발견하면 입에 살포시 물고 와 집 앞 툇마루 한쪽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툇마루 구석에는 마루가 수집한 조약돌들이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개가 가진 별난 습관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할아버지는 마루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특해했습니다. 마루의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익숙한 산책길, 그것이 마루의 우주를 구성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평온했던 우주에 불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각박함에 지쳐 귀촌했다는 젊은 부부는 자신들을 닮은 세련되고 날렵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도베르만 핀셔였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매끈한 털, 날카롭게 솟은 귀, 강철 같은 근육질의 몸. 그 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위에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름은 카이저라고 했습니다. 카이저는 마루와 정반대였습니다. 마루가 고요한 호수였다면 카이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았습니다. 카이저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경계심이 병적으로 강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마루가 여느 때처럼 아침 산책을 위해 대문을 나설 때면 옆집 담장 너머에서 카이저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철제 담장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키영, 개영, 쾅. 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카이저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튀었고 그 눈은 저기로 번뜩였습니다. 마루는 그런 카이저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저 지저대는 카이저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히 할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겉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에서는 미세한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쫑긋 세운 귀는 미세하게 떨렸고 콧구멍은 평소보다 더 벌름거렸으며 꼬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루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화로운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의 등장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카이저의 주인들은 개의 공격성을 통제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카이저가 맹렬하게 지저대도 조용히 해 라고 소리치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카이저는 주인의 고함 소리에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는 굳게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더 이상 마루와 함께 놀기 위해 김씨 할아버지 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카이저의 짖는 소리가 들리면 겁을 먹고 집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용기를 내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보게들 개를 좀 단단히 묶어두거나 훈련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온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네. 하지만 젊은 부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 카이저는 똑똑해서 아무나 물지 않아요. 어르신 개가 너무 순에 빠져서 다른 개들이 얕보는 거겠죠. 원래 개들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에 할아버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고 마루는 툇마루 그늘 아래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카이저의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낡은 나무 문을 부수고 카이저가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평화롭게 졸고 있던 하얀 진돗개 마루였습니다. 마루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도베르만의 그림자가 마루의 작은 몸을 덮치려는 순간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야수가 번개처럼 쇄도했습니다. 카이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툇마루, 그늘 아래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던 하얀색의 온순한 존재, 마루였습니다. 텃밭에 있던 김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맹렬한 기세로 마루에게 돌진하는 카이저의 근육질 등이었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의 절규는 허공에 메아리쳤지만 카이저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카이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루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땅을 울릴 정도였습니다. 첫 공격은 마루의 어깨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졸고 있던 마루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번개같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한 재빠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기로 작정한 듯한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단단한 방어 자세였습니다. 마루는 자신의 목과 배,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본능적으로 감싸며 몸을 공처럼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눈은 공포에 질려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검은 눈동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카이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냉철하게 뜨여 있었습니다. 카이저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마루의 하얀 털 위로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과 옆구리, 다리 곳곳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반격은커녕 최소한의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공격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으로 그 용맹함과 전투 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싸움에 임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의 목덜미나 다리에 힘줄 같은 급소를 집요하게 노리는 전략적인 싸움꾼으로 유명합니다. 싸움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진돗개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루는 그 모든 본능과 명예를 저버린 듯 보였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가장 먼저 혼란에 빠진 것은 공격자인 카이저였습니다. 카이저는 본래 독일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칼 프리드리히 루이스 도베르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견종을 교배하여 만들어낸 목적이 분명한 경비견이었습니다. 그의 유전제는 침입자를 위협하고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강렬한 본능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저는 마루가 맹렬히 저항하고 서로 피를 튀기며 싸우는 그림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웅크린 차에 자신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카이저의 공격은 점점 더 광포해졌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듯한 허무함. 그것이 카이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놈아, 그만둬. 김씨 할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텃밭에 쇠스랑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카이저에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쇠스랑으로 땅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피 냄새에 흥분한 카이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개가 하얀 개를 일방적으로 물어뜯고 있었고 하얀 개는 비겁하게 몸을 말고 얻어맞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저 진돗개는 왜 싸우질 않는 거야? 쯧쯧, 진돗개 망신은 다 시키는구먼. 저렇게 겁이 많아서야. 김씨 할아버지네 개가 원래 순하긴 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완전히 겁쟁이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할아버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저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루가 다치는 것도 가슴 아팠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루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루야,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옆집 부부가 황급히 뛰어나와 간신히 카이저의 목줄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저, 이리 와. 안 돼.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카이저는 씩씩거리며 마지못해 마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주인에게 끌려가면서도 카이저의 눈은 여전히 마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마루는 아주 천천히 웅크렸던 몸을 폈습니다. 절뚝거리며 일어선 마루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김씨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루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다리를 끌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혀로 할아버지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인님,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마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공포나 굴욕감, 패배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굳건히 인내하고 있는 듯한 고요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겁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마루는 진돗개의 본능과 자존심마저 내던지면서까지 이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야만 했을까? 마루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낳았고 그날 이후 마을에서 마루는 겁쟁이 개라는 부끄러운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두꺼운 오해의 안개 속에 가려진 채 내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나에 나는 소동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카이저의 주인들은 죄송합니다. 라는 무성의한 사과 한마디를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피투성이가 된 마루와 망견자실한 김씨,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수건과 소독약을 가져와 마루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지만 낑낑대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에 대한 마을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마루는 온순하고 영리한 개그로 칭찬받았지만 이제는 진돗개의 수치, 겁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루를 보며 겁쟁이 개다 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다른 개들조차 마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루의 존재감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작은 개들까지 마루를 향해 지저대며 위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루는 그 모든 조롱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할아버지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마루의 이러한 태도는 할아버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며 수많은 진돗개를 봐왔습니다. 그가 아는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온순한 개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격 앞에서는 본능이 깨어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루는 달랐습니다. 마치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혹은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루야, 대체 왜 그랬니? 네가 싸우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엎드려 있는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마루는 그저 꼬리를 희미하게 흔들며 할아버지의 손을 핥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주먹만한 강아지였던 마루는 유독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닭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자신보다 몇 배는 큰 옆집 소를 향해 앙칼지게 지저대던 당돌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마루가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아직 마루가 차에 1살이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목줄이 풀린 사나운 핏불테리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핏불이 덤벼들던 바로 그 순간 어린 마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상대였지만 마루는 맹렬하게 짖으며 핏불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핏불은 당황하여 물러났고 마루 덕분에 할아버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마루는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감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할아버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 마루는 겁쟁이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날 마루는 분명히 싸울 수 있었어. 하지만 싸우지 않은 거야.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 믿음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마루를 손가락질해도 자신만은 마루를 믿어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마루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진실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루는 카이저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아침 산책을 나서면 옆집 담장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담장 아래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거나 쫑긋 세운 귀로 담장 너머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카이저가 짖는 소리가 들릴 때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며 극도의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심은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억누르고 인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 마루는 다친 몸이 채 낫기도 전에 예전에 하던 조약돌 모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동글동글하고 예쁜 돌멩이를 물어왔다면 이제는 유난히 크고 각진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돌들을 골라 툇마루 구석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대비해 무기를 비축하는 병사처럼 이 기이한 행동은 할아버지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겁쟁이처럼 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철저히 대비하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 할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가 단순히 겁에 질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수동성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전략적인 침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마루는 왜 싸우지 않았을까? 그는 무엇을 경계하고 있으며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루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동안 오직 한 사람, 그의 주인만이 굳건한 믿음으로 마루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마루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날 운명의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카이저에게 공격당한 그날 이후 김씨 할아버지의 집에는 서늘하고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카이저는 여전히 담장 너머에서 지저댔지만 이전만큼의 광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인한 왕처럼 그의 지짐에는 과시적인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패배한 자와 승리한 자의 구도로 굳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댐과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상이슬게 나무잎들을 붉고 노랗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루의 행동이 눈에 띄게 초조해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텐마루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끊임없이 서성였고 특히 집 뒤편의 야산과 맞닿은 울타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무언가 냄새를 쫓는가 하면 갑자기 허공을 향해 코를 벌른거리며 미동도 없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마치 거대한 레이더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는 새벽녘이면 마루는 뜬 눈으로 밤을 사운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산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귓바퀴는 미세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루야, 왜 그러냐? 산에 뭐라도 있는 게냐? 할아버지가 물어도 마루는 대답 대신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경계심과 위협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루가 모아둔 돌무더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바위 조각까지 섞여 작은 요새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기이한 것은 마루가 그 돌무더기 위나 주변에서 잠을 청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입니다. 푹신한 자신의 잠자리 대신 차갑고 딱딱한 돌무더기 곁을 지키는 모습은 할아버지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초병이기 자신의 보급고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날, 저녁은 유난히 어둡고 빨리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릴 듯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온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옆집에서 카이저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공포에 질린 듯한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갱, 가행, 깨갱 하는 소리가 두어 번 들리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뒤편 야산과 이어진 낡은 나무 울타리가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몸집, 시커멓고 뻣뻣한 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두 개의 날카로운 엄니, 바로 굶주린 멧돼지였습니다. 최근 가을 거디가 끝나고 산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민가로 내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멧돼지의 콧김은 하얀 증기가 되어 밤 공기 중에 퍼졌고 그 눈은 굶주림과 야생의 광기로 이글거렸습니다. 멧돼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김씨 할아버지. 멧돼지는 크르릉 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땅을 한 번 긁더니 주저없이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육중한 몸이 움직이자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까지 다가온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얀 섬광이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루였습니다. 이전에 그 겁쟁이 같던 마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툇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마루는 멧돼지가 울타리를 부수는 순간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활처럼 휘어졌다가 튕겨나가듯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의 털은 바짝 곤두섰고 입술은 검게 말려 올라가 새하얀 송곳니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지옥의 소리 같은 으르렁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카이저를 향해 보이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야성의 포효였습니다. 이때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마루가 카이저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비겁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짜 위협, 멧돼지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은 산속의 변화를 멧돼지가 점점 자신의 영역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주인보다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마루에게 카이저와의 싸움은 소모적인 분쟁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 싸움에서 힘을 빼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정작 주인을 지켜야 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최상의 상태로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루의 침묵은 겁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위한 처절한 에너지 보존이었으며 고도의 전략적 인내였던 것입니다. 마루는 멧돼지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돗가의 특유의 영리한 싸움 방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멧돼지의 주위를 빙빙 돌며 신경을 교란시켰습니다. 멧돼지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면 날렵하게 옆으로 피하며 뒤쪽 다리의 힘줄 부분을 순간적으로 물고 빠졌습니다. 밀고 당기기, 전술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멧돼지는 거대하고 힘이 강했지만 마루의 민첩함과 지능적인 공격에 점점 더 흥분하고 지쳐갔습니다. 마루는 싸우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쌓아 올린 돌무더기 쪽으로 멧돼지를 유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루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술적 지형이었습니다. 돌무더기는 마루에게는 발을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고 거대한 멧돼지에게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돌부리에 걸려 잠시 주춤하는 사이 마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겁쟁이로 낙인 찍혔던 진돗개의 수동적인 태도는 산산조각 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야생의 본능과 주인을 지키려는 숭고한 목적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은 생사를 건 처절한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굶주린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와 분노의 참포효, 그리고 그에 맞서는 진돗개 마루의 날카로운 짖음이 뒤섞여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라는 오명을 썼던 자신의 반려견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야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전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루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멧돼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면으로 돌진하는 힘과 날카로운 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면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멧돼지의 시야 사각으로 파고들어 옆구리를 공격하고 재빨리 빠져나와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의 공격은 짧고 강렬했으며 모두 멧돼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체력을 소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사냥을 해오며 진돗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지능적인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마루 역시 지쳐갔습니다. 멧돼지가 휘두른 주둥이에 옆구리를 스쳐 길게 찢어진 상처가 생겼고 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눈빛의 근원은 바로 마루의 등 뒤, 공포에 질려서 있는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마루에게 김씨 할아버지는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루의 집요한 공격에 극도로 흥분한 멧돼지가 이성을 잃고 마지막 힘을 다해 할아버지를 향해 다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맹렬한 돌진이었습니다. 마루가 옆에서 공격할 틈도 없이 멧돼지는 할아버지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마루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멧돼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속력으로 달려가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돌무더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크고 각진 돌멩이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이한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구의 사용이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 사이에서도 영장류나 특정 조류에게서만 드물게 관찰되는 고도의 지능적인 행동, 마루는 이 돌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마루는 돌무더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린 멧돼지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멧돼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콧잔등을 향해 입에 물고 있던 돌을 정확히 내리찍었습니다. 피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멧돼지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급소의 충격을 받은 멧돼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는 땅에 착지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멧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멧돼지의 한쪽 귀를 깊숙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귀는 동물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귀를 물린 멧돼지는 고통과 함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마당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라는 결국 잠잠했던 마을을 깨웠습니다. 마루의 처절한 싸움 소리와 멧돼지의 비명을 듣고 옆집의 카이저 주인과 다른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겁쟁이라고 비웃었던 작은 진돗개가 거대한 멧돼지를 상대로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이저의 주인은 부끄러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이웃들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외 뉴스 채널로 퍼져나갔습니다. 겁쟁이 진돗개의 놀라운 반전, 주인을 지키기 위해 멧돼지와 싸운 영웅견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마루가 카이저의 공격을 참아냈던 이유가 더 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과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싸움을 넘어 침묵 속에 숨겨진 지혜와 희생,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마루의 용기와 지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전략가이자 수호자다. 카이저의 공격을 참아낸 인내심이 더 놀랍다. 모든 것은 큰 그림을 위한 것이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등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며 마루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개의 지능과 감정,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토론이 촉발되었습니다. 마루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카이저에게 굴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했던 그 시간은 마루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인을 지켜낸 마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이들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멧돼지는 결국 마루의 집요한 공격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쫓겨났지만 마루가 남긴 감동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당의 소란이 잦아들자 멧돼지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 결국 어둠 속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승리의 정적 속에서 영웅이 된 마루는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안도감과 충만함으로 빛나며 무사한 할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영웅담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과 오해 속에 가려진 위대함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놓치고 살아가는가? 마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묵묵히 힘을 기르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작은 진돗개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 이후 그와 김씨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애완견의 재롱이나 귀여운 장난에 대한 영상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생존 본능, 충성심,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활하고 고요한 캐나다의 대자연 속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존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늑대도 곰도 아닌 한국에서 건너온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화면 속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의 입구에 작은 체구의 개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로 뒤엉켜 있고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개는 굶주린 맹수들의 포위망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대체 이 작은 전색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야생의 포식자들과 맞서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 편안히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광활한 품에 안긴 작은 마을. 이곳에 은퇴한 사진작가 데이비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은 그는 세상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미소였습니다. 미소는 이름처럼 밝은 기운을 가졌지만 그 눈빛에는 진돗가의 특유의 깊은 총명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미소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자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데이비드와 미소는 안개 낀 숲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미소는 다람쥐를 쫓거나 새로운 흙냄새를 맡으며 자유를 만끽했고 데이비드는 그런 미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이들의 충성심은 단순히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각인된 오직 한 명의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에 가깝습니다. 미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책할 때도 항상 데이비드에게서 몇 걸음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관계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 앞의 넓은 들판을 산책하던 중 미소가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털을 곤두쓰고 귀는 레이더처럼 숲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처음 들어보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미소? 토끼라도 본 거야. 데이비드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미소의 머욱줄을 가볍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슴이나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들이 흔했지만 코요테 같은 포식자들은 먹이가 풍부한 깊은 산속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미소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에 놀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위협의 서막을 알리는 작지만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미소의 평화로운 산책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숲의 입구에 다가설 때마다 미소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이전처럼 앞서 달려나가며 탐색하는 대신 데이비드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새소리나 바람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며 호기심을 보이던 녀석이 이제는 모든 소리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듯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미소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녀석은 현관문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깥을 향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치라도 하듯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향해 낮은 경고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미소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미소의 본능적인 경계심은 그의 위로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의 감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청각과 후각은 일반 견종을 훨씬 뛰어넘어 수킬로미터 밖의 미세한 소리나 희미하게 남은 냄새까지 감지해냅니다. 팬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진돗개의 이런 능력은 수세기 동안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진화해온 결과물입니다. 미소는 지금 데이비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위협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의 불안은 단순한 신경과민이 아니라 자신과 주인의 영역에 침입한 불청객에 대한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미소의 변화가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 숲과 맞닿은 경계선 근처의 진흙탕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우의 것보다는 크고 늑대의 것보다는 작고 날렵한 모양. 그는 지역 야생동물 안내 책자를 뒤져보고 나서야 그것이 코요테의 발자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웃들의 걱정, 어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던 고양이나 작은 개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코요테를 유령개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나타나 해를 입히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교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여겼던 그 말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데이비드는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미소의 이상 행동, 진흙탕의 발자국, 그리고 이웃들의 실종된 반려동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 코요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겁을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자 가족인 데이비드에게 끊임없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그를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함께 미소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장 인터넷으로 야생동물 감시용 모션 센서 카메라 여러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의 주요 길목과 숲의 경계선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이 유령 같은 침입자의 정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션 센서 카메라를 설치한 며칠 동안 데이비드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초조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밤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부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재빠르게 지나가는 다람쥐, 혹은 한밤중에 유유히 마당을 가로지르는 사슴 가족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요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른 사냥터를 찾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달랐습니다. 녀석의 경계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예민해져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으르렁거리며 데이비드 곁을 지켰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팬들이라면 귀소 본능이라는 놀라운 특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이 경이로운 능력은 진돗개의 영역에 대한 강한 애착과 주인을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됩니다. 데이비드는 미소의 이 본능을 굳게 믿었기에 잠시라도 미소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언제나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고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평소 미소는 데이비드의 침대 발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소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현관문과 거실 창문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문틈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다가 창밖의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미소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소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지친 데이비드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숨 막히는 정적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나 귓가에 들리던 미소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에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발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소, 미소야. 그의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패닉에 휩싸인 데이비드는 미소의 이름을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지옥의 문이라도 열린 듯한 끔찍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뒤엉켜 싸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살점이 찢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박하고 처절한 미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이 뒤엉킨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 보이지 않던 위협의 심장부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가족의 영역을 침범한 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성과 공포가 뒤섞여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터져 나오는 미소의 처절한 비명은 그의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가장 강력한 손전등과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묵직한 쇠스랑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채 그는 잠옷바람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숲의 심장부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과 팔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전등의 빗줄기가 미친 듯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고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끔찍한 소리들, 굶주린 맹수들의 교활한 울음소리와 미소의 고통, 어린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그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달려 그는 마침내 작은 달빛이 비치는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은 한두 마리의 코요테와 사투를 벌이는 미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최악의 악몽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공터의 중앙에는 작고 하얀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마치 죽음의 사신들처럼 굶주린 눈을 번뜩이는 대여섯 마리의 코요테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코요테들은 매우 교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놈은 앞에서 주위를 끌며 으르렁거렸고 다른 놈들은 소리 없이 옆이나 뒤로 돌아가 미소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이 내는 특유의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있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위치를 알리고 공격 타이밍을 조율하는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한 마리가 달려들면 미소는 번개처럼 몸을 틀어 그 공격을 피한 뒤 지체 없이 방역에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진돗개 팬들이라면 이 견종의 전투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일격필살 이지 비샤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는 무분별하게 짖거나 달려드는 대신 침착하게 원을 그리며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코요테 중 한 마리는 다리를 절뚝이며 무리 뒤편에서 고통스럽게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기습적인 방역에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백했습니다. 미소의 하얀 털은 이미 여기저기 찢겨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자신의 주인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목숨을 건 투지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쇠스랑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설프게 끼어드는 순간 코요테들의 공격 대상이 분산되고 오히려 미소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작은 영웅의 고독한 싸움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미소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출혈과 탈진으로 미소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굶주린 코요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대담하게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들의 으르렁거림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가장 큰 놈이 앞으로 나서며 최후 통첩을 하듯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나머지 코요테들이 거의 일제히 덮쳐들 준비를 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몸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요테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드는 찰나 미소는 그들을 마주보는 대신 갑자기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망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어리고 경험이 없어 보이는 코요테 한 마리가 버티고 있던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에 놀란 어린 코요테가 주춤하는 사이 미소는 번개처럼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도망치리라는 데이비드의 예상과는 달리 미소는 공터의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데이비드도 잘 아는 가시가 빽빽하게 돋아난 블랙베리 덤불지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열매를 따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소는 망설임 없이 그 가시덤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녀석의 상처난 몸을 다시 한번 핥히었지만 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뒤쫓아온 코요테들은 덤불 입구에서 당황한 듯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수적 우위와 조직적인 포위 공격 전술이 이 좁고 험한 지형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그 광경을 보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린 패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적인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지하고 싸움의 무대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코요테들이 미소를 공격하려면 좁은 덤불 입구를 통해 한 번에 한 마리씩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용맹한 사냥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견종입니다. 미소는 지금 그 능력을 생존을 위해 극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포위된 사냥감이 아니라 자신의 요새 입구를 지키는 난공불락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우두머리 코요테가 으르렁거리며 가시에 몸이 찢기는 것을 감수하고 덤불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덤불 깊숙한 곳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안광이 번뜩이며 미소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과연 작은 영웅 미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는 제때 미소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캐나다의 야생 한가운데서 보여준 이 경이로운 용기와 지혜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큰 맹수들의 무리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직 주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내던진 미소. 녀석의 투쟁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심과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 그리고 그 이후 데이비드와 미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가슴 벅찬 유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밝혀지는 그날 밤의 모든 진실과 마을 전체를 감동시킨 미소의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소의 용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